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혁 월드컵입니다. 요즘의 경기 정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기든 지든 가들 떠나서 이 경기가 뭔가 엎치락 뒤치락 해야지 보는 맛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겼다 한들 또 계속 내내 이 가던 선수들만 잘하는 그런 경기를 보고 있노라면은 어쩔 때는 약간은 좀 지루한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경기 분위기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오늘도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전 10시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이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다시금 또 승기를 뺏기면서 현재 양수양 나란히 마이너스권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제 내 피 같은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심장이 쫄깃하고 손에 지금 땀을 쥐는 그런 경기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약간은 조금 한 걸음 멀리서 지켜보고 큰 그림을 보신다면 이 경기를 조금 더 잘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선수 분석하면서 1시간 동안 재미나게 꾸려보도록 하죠.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두 분의 조언으로 또 여러분들의 전략이 좀 더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의 8강 대진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선수들 가운데서 또 주전으로 발탁돼서 잘 달리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보석 같은 선수들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쟁쟁한 선수들로 4번의 라운드 8강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쭉 보시면은요, 1라운드는 로봇, 2라운드는 2차전지, 3라운드 CBDC, 4라운드 반도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딱 보이시죠? 1라운드부터 가겠습니다. 다시금 로봇 관련된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구원투사가 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추가 취득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로봇 관련된 선수들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핵심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에 대항하는 휴림 로봇 두 선수의 대결 1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대표적인 주전이죠. 이 경기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대표 선수들은 역시나 2차 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대 LNF의 대결 2라운드에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후발 투자 위주로 저희가 좀 다뤘었는데 제대로 된 1군 선수들이 오늘 2라운드에서 맞붙게 됐네요. 3라운드 오랜만에 CBDC 관련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도 CBDC와 관련된 법안 발의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 쪽에 CBDC와 관련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라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다가 이런 금융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다소 좀 흔들리는 가운데 CBDC의 중요성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지시스 대 KCT, 대표적인 CBDC 관련된 선수들 3라운드에서 오랜만에 두 선수 조명해 보겠습니다. 4라운드는 반도체입니다. 어제부터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한 반도체. 이 정책 모멘텀이 나왔었죠.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또 민간 쪽에서의 투자 계획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향후 20년간 320조 원가량을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반도체와 관련돼서 정책 모멘텀, 그리고 또 민간 쪽에서의 투자, 여러 가지 호재성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일까요? SNS텍 대 레이크 머티리얼즈 두 선수의 대결로 반도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더니 있네 해주셨어요. 어제 대진, 그리고 또 근래 들어서 대진표에 워낙에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 몸집이 작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저희 대진을 보고서 시큰둥한 반응이 게시판에 있었다면 오늘은 좀 해봄직한 대결, 그런 선수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원래 인기가 많았던 선수들도 오늘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비슷한 섹터 내에서 이 체급이 많은 선수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등비등한 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나 둘씩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경기와 관련된 이슈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FOMC에서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기조가 약간은 좀 꺾이지 않을까라고 좀 빠르게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입니다. 이 22에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럽 지역에서는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간밤에 다시 또 뇌관으로 떠오른 부분이 크레딧 스위스의 현재 재정이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딛고 ECB에서는 원래 내 갈 길을 가련다 하면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 관심 맞춰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효석 PB님, ECB는 좀 어떻게 될까요? 관전 포인트 어디 맞추고 계세요? 네, 우선 이제 ECB 같은 경우가 3월 달에 이제 50bp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터지기 불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만 해도 50bp 확실하다, 이런 전망이었더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화 긴축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장도 이제 다시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도 보여주었고, 국내 시장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통 달리는 말에게 채찍과 당근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채찍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말이 더 빨리 달리게 하려면요. 근데 만약에 말이 죽어버린다라고 하면 채찍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화 긴축에 대한 완화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중요한 거는요, 결국에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만약에 ECB가 매파적인 게 아니라 비둘기적인 스탠스로 간다라고 하면 유로화가 약세로 갈 것이고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원달러 확률 같은 경우에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조금 생기게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금리 인상을 단행하든 단행하지 않던 간에 국내 시장에는 썩 좋을 건 없다라는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 이슈가 처음 나온 이슈는 아니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주로 다루긴 했지만은 ECB 유럽의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투자자들도 면역이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크레딧 스위스, 지난주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이런 사태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시장의 지수가 계속 매달 꽂아야지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을 해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시장 전체에 대한 전망보다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이벤트들에 조금 더 주목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환율을 자극할 만한 요인은 맞기는 한데, 이것의 파급력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이런 이슈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된다라는 시각이시고요.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ECB는 뚜껑 까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CS가 조그마한 은행이 아니거든요. 대형 은행인 거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대형 은행을 상대로 이제 유럽에서 이 건전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계 기준을 도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CS 최대 투자자가 사우디 국립은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CS가 간밤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우디 국립은행에서 지금 이제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럽에도 이러한 이제 금융말 위기감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유럽도 작년부터 워낙에 좀 힘든 상태죠. 계속해서 이제 이 에너지 위기로 인한 이런 이제 이 경제가 계속해서 힘든 상태고,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좀 강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올해에도 여전히 유럽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천연가스는 이번 겨울 이제 지나가고 나면 다음 겨울에 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전히 이제 물량은 부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유럽도 여전히 부담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번에는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바뀐다든지 무언가 스탠스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그렇게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고, 역시나 중요한 부분은 FOMC겠죠. 결국에는 FOMC에서 이번에 베이비 스텝을 하던, 아니면 금리 동결을 하던, 아니면 애초에 얘기를 했었던 빅 스텝을 하던, 물론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졌지만, 네. 이제 그러한 스탠스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시장은 지금은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CPI가 예상 그대로 나와줬고 적합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의 상태에서는 FOMC에 대해서 약간은 눈치 보기 장세로
진행이 되면서 이벤트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라고 하니까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삼성이 로봇,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니까 로봇주들 일제히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이벤트에 지금은 민감한 그러한 상태고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슈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이제 정태근 팀장님 항상 말씀해 주신 패스트 팔로우 전략 있잖아요. 그러한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제 현재의 시장도 어느 정도는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고, FOMC 결과가 결국엔 중요할 거기 때문에 ECB보다는 FOMC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산적해 있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ECB는 지금 중요도로 따질 때는 약간은 뒷전입니다. 그래서 오는 22일입니다. 미국의 FOMC 진행이 되니까요. 이를 앞두고서 이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더 중요하다.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오늘의 이슈 다뤄봤습니다. 그러면요, 대결 들어가 보겠습니다. 8강의 1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핀 장본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휴림 로봇, 이렇게 두 선수의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호석 PB님 어떤 쪽 응원하세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요? 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두 분이 또 이슈의 중심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골라주셨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여기에서 투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한 표 한 표 소중하니까요. 꼭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먼저 이호석 PB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더 갈 거라고 보시나 봐요. 네, 우선 지금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내용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의 이제 보유 지분율,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율이 한 10.2%였는데 14.99%까지 이번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콜옵션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행사 기간이 최대 6년이고 6년 안에 이제 지분율을 59.94%, 약 60%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달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성과에 따라서 인수합병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도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왜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냐 했을 때 기술적 협력이라든지 본격적인 로봇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든지 상용화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장점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로서 초창기의 시세가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한동안은 이제 계속 홍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거든요. 결국에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영역들이 감속기와 관련된 영역들이 굉장히 좀 많다는 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라는 이렇게 이제 버프를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두 종목 간에 비교했을 때는 뭐 상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더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결국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세가 오늘 갭 상승을 했고 그러고 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이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상승 이후 조정 하면서 단계적으로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인 레벨업 단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휴림 로봇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력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도 알려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 로봇주들이 일제히 최근에 상승이 나온 것들 보면 감속기 쪽이 이제 현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쵸? 현대 쪽에서 감속기 기업 이제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감속기 기업들 주목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삼성이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라고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추가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로봇주들이 죽을 것 같냐라고 하면 저는 이대로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수급의 연속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급이 차익 실현이 완전히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로봇주들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순환이 나올 것 같고, 조금 더 순환이 나올 만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삼성발 이슈, 그 다음에 현대발 이슈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IRA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로봇주들은 저는 조금 더 탄력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찌됐든 삼성의 선택을 받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시장은 그냥 삼성이 완전히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삼성발 이슈가 다 그냥 종목들 상승 이끌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신고가기는 하지만 만약에 눌린다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로봇주들의 상승에 이제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앞에 매물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줄 수 있느냐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수급을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급이 그동안의 매물 구간에 비해서 전혀 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오늘 로봇주들의 상승에 의해서 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앞선 매물을 소화해줄 만큼의 관심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로봇주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순위가 4순위, 5순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로봇주들 봤을 때 휴림 로봇보다 이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최근에 자율주행 로봇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용 로봇 쪽도 그렇고 꾸준하게 좀 탄력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 휴림 로봇을 접근할 바에는 차라리 로봇의 테마의 성격을 이용한다면 다른 종목을 접근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수급이 살아 있으면서 다른 이제 로봇 이슈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나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종목을 봤을 때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는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다음 라운드에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두 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더 업사이드가 있다. 상당히 좀 강한 이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 휴림 로봇 7대3의 비율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휴림 로봇 가격 전략 이호석 PB님 세워주세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차트 보시게 되면 위쪽으로 캡이 조금 씌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 부분에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전고점 가격인 3,0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서 가격 전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대전 보겠습니다.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포스코 케미칼 대 LNF입니다. 이 두 선수 비등비등하죠. 과연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선수는 누굴지 그리고 아마 지금도 포트 내에 한 종목쯤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응원하게 될 텐데 포스코 케미칼 대 LNF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먼저 골라주시죠. 저는 LNF입니다. LNF 그리고요. 이호석 PB님.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아, 네. 이렇게 두 분이 다른 종목을 골라주셨어요. 먼저 LNF 어떤 이유에서 응원하시나요? 김영희 전문가님. 일단 포스코 케미칼이 저는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LFP 배터리도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사실 사업 범위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LFP까지도 진출을 하는 건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해 LFP가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전기차도 결국에는 중저가 라인업이 확산이 될 거고 그러면은 니켈을 쓰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LFP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LFP 기업들은 이제 올해 충분히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저는 충분히 LFP 쪽에는 진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의 그동안의 이제 약점이라고 생각이 됐었던 부분이 워낙에 이제 이 LG랑 그 다음에 GM 쪽에 너무 이제 매출 비중이 쏠려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SK온, 그 다음에 포드 등과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사업적인 이러한 거래처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은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포스코 케미칼이 일단은 신고가에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한 상태에서 LNF를 봤을 때 LNF가 그러면 안 갈 거냐? 저는 LNF도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저가에 있는 LNF를 고를 것이냐 아니면은 신고가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을 고를 것이냐 했을 때 LNF를 고르게 된 거죠. LNF가 지금 여전히 주가는 많이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LNF가 계속 못 가고 있는 게 작년에 진출하려고 했던 양극재 공장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을 때 탄력을 못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LNF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은 이제 캐파가 슬슬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분기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당연히 IRA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NF는 2분기 정도 지나가면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LNF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전 잔기 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스코 케미칼은 신고가 도달했기 때문에 눌림 구간을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LNF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모아가도 문제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LNF를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이 어떤 점에서 더 나아 보이세요, 이효석 PB님? 네, 우선 두 종목 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양수겸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양극재와 음극재 양쪽을 다 다룰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이제 방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LFP죠. 인터배터리 2023에서 LFP와 관련한 내용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서 그렇게 치면은 대부분 거의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영역을 이제 커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좀 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메리트 굉장히 크다는 점. 여기 플러스에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은 포스코 그룹이 이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밸류체인을 구성함으로써 이제 뭐 단가를 낮출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장점까지도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포스코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했고요.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직납이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거래처를 좀 늘리고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분이 다소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조금 만회되고 있다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뭐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결정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는 차트 때문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조정 구간을 좀 거치고 있었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종목을 비교해 본다면 둘 다 좋은 종목이지만 아무래도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조금 더 받고 주가 상승도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포스코 케미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새롭게 또 발표된 이 LFP와 관련된 플러스 알파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셨고 그리고 또 LNF가 상대적으로 덜 갔기 때문에 또 김영일 전문가는 이런 결정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골라주시죠. 유튜브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대 LNF 두 선수의 대결이었는데요. 2라운드 여러분들이 꼽아주신 승자 보시죠. 정말 비등비등한 대결입니다. 용호상박의 대결 가운데서 LNF가 이렇게 되면 몇 표 차이 안 되거든요. 52% 근소한 차이로 4강에 진출을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 오늘 워낙에 좀 잘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너무 또 잘하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금 26만 원 근처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효석 PB님. 네, 지금 매수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지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 세력 가능하거든요. 목표가 29만 원 넣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한 구간으로 보세요? 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은 지금 시세가 수급이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26만 원 부근인데요. 29만 원 정도까지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대 없이 훌쩍 훨훨 날아갈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29만 원 포스코 케미칼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은 CBDC 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내용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는데요. 로지시스 대 KCT. 그런데 오늘 대진에서도 확인하신 것처럼 워낙에 비등비등한 이런 테마가 많아서인지 지금 3라운드 선수들이 기세를 못 떨칩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에 에너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요. 과연 CBDC 우리가 계속 관심 가질 만한 테마인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그런 바람이었던 건지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이효석 PB님 골라주세요. 어떤 쪽이요? 네, 로지시스입니다. 로지시스? 저도 로지시스입니다. 로지시스. 두 분이 로지시스 골라주셨는데 이효석 PB님 오늘 관련된 내용 뭐가 나온 건가요? 네, 우선 법안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BDC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기존의 가상화폐와는 다르게 분리를 하는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민간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결국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 가상화폐보다 안전성이라든지 신뢰성이 더 높아야 된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보증할 수 있도록 일반 지폐처럼 가치 변동이 없도록 만든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CBDC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까지 나왔던 내용들은 뭐 실증 실험을 했다, 아니면은 무슨 뭐 인증을 받았다, 요 정도 되는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좀 관심을 끈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조금 잘못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시장에 다른 이슈가 없을 때 이제 이 내용과 CBDC 법안 발의만 시장에서 부각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좀 큰 시세를 낼 수가 있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로봇 관련주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된 이슈라든지 뭐 인터배터리라든지 이런 다른 이제 많은 이슈들이 현재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조금 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로지시스나 KCT 둘 다 뭐 여기서 조금 더 뭐 보태면은 뭐 한네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시장에서 CBDC 가상화폐가 나오면은 시장에서 좀 부각받는 종목들이긴 한데요. 오늘 제가 두 종목 중에서 로지시스를 고른 이유는 현재 시세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로지시스도 그렇고 뭐 KCT도 그렇고 주가가 상승했다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 수급이 조금 더 붙어 있는 쪽은 로지시스라고 조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로지시스에 손을 들어드리게 된 거고요. CBDC 법안 발의라는 것이 결국은 뭐 단기간에 끝나는 내용은 아니겠죠.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은 좀 꾸준하게 가지긴 해야겠지만요. 이 테마 자체가 원래 연속성이 조금 부족했다는 점 생각해보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주의하실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테마 자체가 연속성이 약간은 좀 부족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네요. 그러면 동일하게 로지시스 골라주셨죠? 아직까지는 사실 CBDC가 조금은 먼 이야기 같아요. 사실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올림픽 때였죠. 올림픽 때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이제 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제 선수들에게 뭐 디지털 화폐를 이제 지급을 한다라든지 관중들에게 디지털 화폐로만 이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을 하게 하면서 중국의 야욕이 이제 결국에는 기축 통화를 디지털 화폐로 이제 바꿔서 위안화로 바꾸겠다. 약간 이제 이러한 스탠스였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의 지금 현재 이 진행 단계를 베이징 올림픽에서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제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선보이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기축 통화가 지금 현재 달러인데 위안화가 치고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CBDC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4단계까지 모의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2단계까지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4단계까지 이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실증 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먼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탄력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테마가 조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이점이 로지시스와 KCT의 지금 현재 대주주가 똑같습니다. 한국 컴퓨터 지주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두 종목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테마 단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종목 다 지금 차익 실현이 완전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CBDC 법안이 이번에 이제 논의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먼 이야기고 당장의 시장에 이야기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속성은 약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로지시스를 고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로지시스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미 오늘 대장으로 수급이 들어갔으니 만약에 다시 한번 CBDC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장으로 움직일 확률은 로지시스가 조금 더 크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로지시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 CBDC 이야기가 나올 때 한 차례 더 탄력이 붙을 만한 종목도 로지시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지시스 살까 KCT 살까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국컴퓨터 보니까 상장사네요. 이 기업을 사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CBDC 쪽으로 움직인 건 이 두 기업이다 보니까 CBDC 쪽으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CBDC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워낙에 쟁쟁한 테마들이 많기 때문에 이호석 PB님은 또 지금 때를 약간은 조금 잘못 만난 게 아닐까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날 같으면은 이 이슈에 조금 더 열광을 했을 텐데 워낙에 뜨거운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은 좀 그늘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선수 두 선수의 대결 로지시스 대 KCT. 로지시스 두 분이 나란히 골라주셨네요. 투표 결과도 확인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봤더니 로제시스 역시나 63%대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음 라운드 무난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KCT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주세요. 4,8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4,200원대거든요. 4,800원. 오늘 고점이 4,79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까지 가격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2라운드가 좀 핫하긴 했나 봐요. 지금 이 두 선수에 대해서 나는 이 선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신데 저희 앞으로도 이차은지 선수 LNF 올라가 있으니까 함께 좀 해주세요. 다음 4라운드 보겠습니다. 4라운드는 요즘 슬슬 군부를 떼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SNS텍 대 레이크 머티리얼즈 두 선수 오늘 활약이 대단합니다. 잘 뛰고 있는 두 선수니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먼저 골라주시죠. 김영희 전문가님. SNS텍입니다. SNS텍 그리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두 분의 이제 조금씩 다른 취향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SNS텍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일단 오늘 새롭게 떠오른 테마라고 봐야겠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정부와 삼성이 합작을 해서 이번에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공급망 이야기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G7에서도 공급망 반도체 이제 재편하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공급망 재편한다라고 하면서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슬슬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 재고 과잉 현상도 이제 2분기 정도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점차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봐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삼성이 크게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이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는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지만 TSMC 따라잡겠다라는 거거든요.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에 무언가를 늘려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인 건데 지금 현재 삼성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디자인하우스 쪽이었죠. 최근에 지금 TSMC가 디자인하우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미 밸류체인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하우스가 최근에 수혜를 많이 받았었고 그에 따라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러스터 조성이 되게 되면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상당히 또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에 기술의 키는 미세 공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마찬가지로 미세 공정 쪽에 상당히 사업 캐파를 늘려 나갈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이제 사업 범위를 좀 확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세 공정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동진 세미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 이 SNS텍도 있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미세 공정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미세 공정 쪽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 미세 공정이라는 게 앞으로 AI 반도체 쪽에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에도 들어갈 거고 고성능 반도체는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NS텍이 블랭크 마스크 쪽이거든요. 이제 이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가 되는 이런 이제 미세 공정 작업의 이제 일환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를 우상향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SNS텍은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커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를 개발을 했다. 그러면서 연내에 양산 준비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수화학이 관련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한동화성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마찬가지로 삼성의 힘인 것 같아요. 삼성이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 또 어느 정도 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새롭게 또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탄력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추가적인 탄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3월 달은 2차 전지 쪽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또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나 저는 여기 구간에서 조금 더 이제 더 눌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SNS텍은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모아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미 이제 신고가 구간이고 약간의 눌림 구간이 저는 어느 정도 나와 주어야 그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NS텍을 골랐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호석 PB님은요?
네, 뭐 두 종목 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텍하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전체 그 라운드 중에서 제일 고르기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약간 좀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자회사인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전고체 핵심 원료인 이제 황화리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뭐 기술 관련 기술과 공정 개발을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양산 설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시차는 조금 있을 겁니다. 시차는 있을 건데 결국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것은 뭐 실질적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은 기대감이라는 부분도 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은 전고체 말고 전구체입니다. 전구체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선단 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구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한 사업도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에 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데 조금 더 주목을 했습니다. 물론 미세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SMS텍이 훨씬 더 이제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선택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신고가 여부였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세까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SMS텍 같은 경우에도 뭐 그동안 이제 뭐 지금도 굉장히 뭐 신고가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앞선 매물이 없지는 않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시세가 뻗는 데 있어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도체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가는 것 좋죠. 좋은데 뭔가 좀 시기상으로 3월 달 들어서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연달아서 있고 사실 이런 논의는 3.1절 대통령의 그 발언 이후에 일본과의 이런 접점이 빠르게 찾아지고 또 미국이 또 갑작스럽게 제스처를 하고 이때쯤에 반도체 이 미국에서 칩스법이 통과가 되고 보조금을 받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사실 오늘 국내에서도 K칩스법이 상정이 돼 있어서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시에 재논의가 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정치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이슈긴 한데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또 놓쳐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좀 해봅니다. 일단 반도체는 좋게 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만 좀 점검을 할게요.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겠다는 돈은 320조가량 그리고 이것을 20년에 나눠서 하겠다. 1년으로 따지면 16조가량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는 실제로 반도체에 1년에 한 40조가량을 실제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이 플러스 알파로 더 하겠다는 건가요? 플러스 알파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더 늘려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결국에 이제 삼성이 TSMC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생산 능력이거든요. 사실 기술력은 TSMC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뛰어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TSMC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게 TSMC는 이제 이미 밸류체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서 그냥 꾸준하게 수주 들어오는 대로 생산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기술력은 뛰어난데 지금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삼성이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투자를 대거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적어지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늘어나면 늘어났지 적어지지는 그렇죠.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결국에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업황의 키는 삼성이 메모리는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서 TSMC가 빠르게 격차를 좁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반도체 쪽이 사실 글로벌적으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지럽거든요. 중국 대륙이 지속하고 있지, 지금 이제 G7에서 회의 나오고 있지,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 이야기 나오고 있지, 뭐 K칩스법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는 삼성과 정부에서 그냥 함께 손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용의 클러스터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거시적인 느낌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반도체 공급망 쪽에서 우리가 한 축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우리나라가 사실 소재 쪽 그러니까 뭐 광물이나 이쪽으로에서는 강점을 가져가기가 어렵거든요. 그쵸. 그러면 확실하게 기술력으로 강점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역시나 가장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은 반도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조금 선두를 잡고 가야 또 글로벌적인 경쟁력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삼성이 투자를 절대 적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 확실히 좀 줏대 있게 반도체는 우리 거 이렇게 좀 패권을 확
잡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위기가 좀 슬슬 좋아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또 박빙의 대결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투표 결과로 다음 라운드 대진이 결정이 되는데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SNS텍 72% 지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이호석 PB님. 네, 우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운드 넘버로 잡아드릴 거고요. 목표가 9,000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000원, 지금 8,000원 언저리고요. 9,000원까지 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4강의 대진표 보시죠. 오늘 8강부터 상당히 좀 뜨거웠고요. 4강 대진은 이렇게 결정이 됐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 LNF, 로지시스 대 SNS텍 대결입니다.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 LNF입니다. 골라보겠습니다. 전문가님? LNF입니다. LNF, 그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면은 LNF 먼저 좀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LNF는 지금 구간에서 여유롭게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골랐습니다.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신고가 구간이라 저는 네. 이제 트레이딩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승폭과 하락폭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엠노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삼성 SDS에서 엠노 인수해가지고 시리즈, 지금 네. 또 점상 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삼성이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힘이 센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힘이 굉장히 셉니다. 세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로봇은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순환이 돌 것 같아서 충분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으나 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찌됐든 신고가 부근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이제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하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하거든요. 굉장히 고평가 구간이라 완전히 트레이딩 구간에 접어들어서 리스크가 조금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 지금 현재 시장은 약간의 이 FOMC 이전 눈치 보기 장세에 어찌됐든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보다는 안정성 쪽으로 조금 더 매매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LNF는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떨어져봤자 여기 상태에서 그냥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고 어찌됐든 많이 저평가 구간이면서 다가올 모멘텀 또한 있기 때문에 결국엔 LNF는 저는 전고점, 단기 전고점 부근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안정성 측면에서 LNF를 골랐습니다. 명확하네요. 테마를 고른 게 아니라요. 더 많이 반영된 종목, 그렇지 않은 종목. 그래서 LNF는 몰아가기도 지금이 또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시는데 이호석 PB님 강력하게 또 추천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우선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일단 삼성발 모멘텀도 현재 이벤트도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차트상으로 상승 조정, 재상승 나오고 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레벨업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로봇 테마 자체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언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레벨업 단계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제 저가에서부터 매수를 해서 박스권 상단에서 팔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LNF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캡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캡이 안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 매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 지분 인수했다는 기사에서 좀 신기했던 게 장외에서 블록딜로 살 때 사더라도 보통은 전일 종가 대비 할인을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3만 원대 초반에 샀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보통 좀 이례적인 가격 아닌가요? 이렇게 블록딜로 산다 하더라도 너무 현재 시세 대비로는 너무 싼 가격에 넘기지 않았나. 그렇다면 회사의 경영진들은 회사의 가치를 도대체 얼마로 생각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과는 다르게 또 여러 가지 추가 항목이 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콜옵션이 포함이 되면서 확실히 최저주주가 될 가능성이 고조됐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우선 지금 가격이 10만 원이고 3만 원대에 팔았으니까 사실 싸게 판 건 맞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경영자들이 지금 현재 기업 경영자들이 이 회사를 이제 너무 싼 값에 판 것이 아니냐, 가치를 좀 낮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주목할 것은요. 지금 사업 자체가 잘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60%까지 삼성전자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놓고 보았으면 합니다. 당연히 이제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이제 아직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사업 연대 초창기에 이제 연을 맺어놓는 것이 뭐 주가 쪽 차원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 갖다 팔면 10만 원짜리인데 3만 원에 팔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회사를 조금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큰 그림에서 삼성과의 협업에 더 높은 이 가치를 매겨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은 이런 근거를 가지고 각각의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승전에 올라갈 선수 골라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 LNF 두 선수 모두 다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데 LNF 여러분들은 응원을 해주시네요. 63%. 아마도 오늘 저희 대진에 보면은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소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선수들 쪽으로 더 많은 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호석 PB님 알려주시죠. 네,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라운드 넘버를 조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1만 원 놓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격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시죠. 로지시스 대 SNS텍의 대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호석 PB님. 네, SNS텍입니다. SNS텍. SNS텍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SNS텍에 표를 주셨어요. 이번 라운드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이호석 PB님. 네, 이거는 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SNS텍 같은 경우에 블랭크 마스크와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든지 실적이 나온다든지 이번에 삼성전자의 투자에 수혜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뭐 조금 현실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는 CBDC가 발행이 된다고 해도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과 결국 수혜까지 이어지려고 하면 그 거리감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 놓고 비교를 한다면 SNS텍이 더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도 알려주세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SNS텍은 이제 반도체가 계속해서 키워져 나가면서 삼성이 이 확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앞으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모아간다라고 하면 주가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로지시스는 완전히 일시적인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CBDC는 아직까지 기간이 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로지시스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CBDC에 크게 연관성이 있는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현재 실적도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CBDC가 이제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의 연속성만 보더라도 SNS텍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체가 있는 종목, 아닌 종목, 지금 당장의 재료가 부각되는 종목,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만한 종목, 이렇게 또 장단점이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됐습니다. 이번 라운드 두 분이 나란히 SNS텍을 골라주셨어요.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입니다. SNS텍 확실히 좀 차이 많이 나죠?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SNS텍 결승전 진출합니다. 로지시스 가격 전략 세울게요. 전문가님이 알려주세요. 네, 로지시스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단기 고점 부근 안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5,5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5,500원 가격 전략 나왔습니다. 지금 투표가 안 되네요 하셨는데요. 저희가 투표가 순간적으로 좀 진행이 됐다가 마무리가 되면은 그 배너가 사라지니까 딱 그 화면이 떴을 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결승전 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결승전 대결은 이렇게 됐습니다. 2차 전지의 LNF 반도체의 SNS텍. 2차 전지냐 반도체냐 상당히 좀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차트도 보니까 SNS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 가운데 저렇게 꾸준히 오른 종목이 있구나. 오늘 다시 한번 좀 배우게 됩니다. LNF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가운데 저렇게 애매하게 오른 종목이 있구나. 또 차트를 보니까 이런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지금 대망의 결승 투표는 시작이 됐습니다. 게시판 활용해 주시고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PB님 어떤 쪽이세요? SNS텍입니다. SNS텍 그리고요? LNF입니다. 끝까지 고민을 해주시네요. SNS텍 지금까지 계속 응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점이 정말 좋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호석 PB님?
네, 우선 앞에서 이제 관련했던 말씀들은 충분히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챗GPT 관련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과 관련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흐름에 맞춰서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SNS텍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으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1월 달에 이제 블랭크 마스크 수출 규모 자체가 지난해 대비 한 20% 정도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수출만 놓고 얘기를 하면 전년 동기 대비 한 50% 늘어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전체 얘기긴 하지만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업계에서 대표적인 종목인 SNS텍에도 똑같이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삼성전자발 이슈도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여기 플러스 알파 차트상으로 지금 결국에는 이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님이 알려주시죠. 정말 좀 고민이 많이 됐고 사실 오기 전까지는 SNS텍 골라야지라고 했다가 조금 더 이제 뒤에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이번 달에 RMA가 발표가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CRMA가 아직 발표가 될 거고. 계속 늦어져요. 네, 그렇죠. IRA도 발표가 될 거고. LNF는 작년에 미뤄뒀던 투자가 올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은 이번 달에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건 LNF가 아닐까. 그러면은 이제 LNF는 그렇게 크게 올라온 구간은 아니라서 전고점이 딱 28만 원 근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수익이 가능할 것 같고. SNS텍은 오늘 이제 이 반도체 클러스터 건에 대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조금 이제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눌렸을 때 사도 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두 종목 다 지금은 너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SNS텍은 지금 꾸준하게 올라온 상태고 한번 눌릴 때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LNF를 고심 끝에 골랐습니다. 예,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다 좋다는 방증이겠죠. 두 분이 이렇게 또 각각의 칭찬을 막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취향도 반영이 될 겁니다. 오늘의 결승 우승 선수 보겠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오늘의 우승자는요. 바로 SNS텍 대 LNF 이 두 선수의 대결이었죠. 2차전지와 반도체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오늘의 우승 선수 SNS텍 근소한 차이로 오늘의 우승까지 거머쥡니다. 이제는 반도체 조금씩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SNS텍 오늘 우승까지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선수를 꾸준히 응원해주신 이호석 PB님이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네, SNS텍 지금 신고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표가 38,500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38,500원, 지금 34,650원입니다. 38,500원까지 보고요. 그리고 아쉽게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LNF, 이 선수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전문가님? 네, 말씀드렸듯이 전고점 28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뜨거운 대결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LNF가 또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2차전지 궁금하시죠?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클래스통 첫 번째 시간 2차전지 미래전략 베스트 연구원들과 함께 마련할 예정인데요. 오후 1시에 합정동 토마토홀에서 진행됩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현장 참여 가능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시면은 신청서 작성란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쪽에서 간단한 사항 기재해 주시면은 이 현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게시판으로도 꾸준히 글 남겨주고 계시죠. 이 채팅창 상단에 보시면은 바로 가기 배너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또 신청 작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 LNF 다음 주부터 올라갈 거야 해주셨는데요. 이런 바람들이 또 같이 모아져서 종목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2차전지가 밀렸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2차전지 나오기만 하면 우승이었는데 요즘엔 분위기가 좀 갈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오늘 경기 잘 즐겨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